당황하거나 불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대부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습관과는 비슷한 듯 조금은 다릅니다. 습관은 익숙한 행동이지만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일종의 루틴과 같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정신의학에서는 보상행동이라고 합니다. 피하거나 탓하거나 자책하는 행동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반복될수록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지난번 감정일기, 생각일기 작성법에 이어 후회하는 행동을 줄이고 건강한 행동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는 행동을 줄이기를 원하는 내담자에게 훈련하도록 하는 인지행동 이론과 노출치료를 근거로 한 행동일지 작성법입니다. 집에 있는 빈 노트와 연필을 준비해주세요. 행동일지는 다른 일지와는 다르게 행동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모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져 그 당시의 느낌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실제 불편한 상황과 행동 실천 후 결과를 체계적으로 마주합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여 행동을 실천하는 힘을 키워보세요. 행동 직면하기. 후회하는 행동을 줄이고 건강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의 패턴을 자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불편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의 패턴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괴로웠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일을 떠올릴 때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한 가지의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적을 때는 감정의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외롭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우울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단어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이 쉽습니다. 감정카드의 감정 단어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가장 가까운 감정을 작성합니다. 감정카드가 없다면 감정의 단어를 검색해 보아도 좋습니다. 이제 작성한 감정의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표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의 정도가 더욱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감정을 작성하였다면 각각의 점수를 적습니다. 그 상황에서 떠올랐던 생각을 씁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나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정돈해서 이쁘게 쓰는 것이 아닌 스쳤던 생각들을 모두 쓰는 것입니다. 조금은 치졸하고 유치하고 비겁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써보세요. 그 상황에서 했던 행동을 씁니다. 화를 냈을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했어도 그 감정을 잘 넘기고 끝까지 일을 완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이어졌던 행동을 쓰면 됩니다. 했던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떠올립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지 후회되는 점은 없었는지를 생각하며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한 줄 평을 씁니다. 하루를 돌이켜볼 때 어떤 날이었는지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행동 직면하기였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실행 전. 후회했던, 아쉬웠던 행동을 떠올려보며 앞서 작성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앞서 작성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다르게 어떻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것 같은지를 떠올려 봅니다. 다른 결과를 이끌어줄 행동들 중에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힘든 것을 하게 되면 직면하게 될 불안이 두려워 선뜻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을 체계적 동감법이라고 합니다. 작은 경험의 성취가 쌓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도전하기에 부담이 적으니 훨씬 유리하겠지요. 다르게 행동하였을 때 예상되는 감정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점수를 10점 만점의 점수로 매깁니다. 행동을 실천할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함 속에서 자라나는 감정을 조금 덜 느끼도록 해줍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을 작성합니다.
앞서 작성한 감정 그 자체가 방해물이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어려움이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님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을 적는 이유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이며 결코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하기 위한 각오를 작성합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각오는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 실행 후 앞서 결심한 행동을 실천한 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작성한 것과 이어서 쓰는 것이 아닌 다음 날 혹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지난번 작성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거나 행동을 실천하기로 결심한 날에 대한 것입니다. 목표한 행동을 실행할 날짜를 작성합니다. 오늘 하루 괴롭다고 느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상황에서 했던 행동을 작성합니다. 목표한 행동을 실행하였다면 실행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상황에서 했던 다른 행동을 작성합니다.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성하면서 왜 하지 못하였는지 스스로를 분석하게 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될 테니까요. 못한 것 또한 습관 만들기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목표한 행동의 달성도를 퍼센테이지로 작성합니다. 100%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했던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작성합니다. 실행하였다면 실행한 후 결과를, 못하였다면 다른 행동을 한 뒤의 결과를 작성합니다. 여기 결과에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내면이나 태도의 상태도 해당이 됩니다.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난 실제 감정을 쓰고 그 감정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매깁니다. 감정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행동을 실행한 후 전체적인 느낀 점을 작성합니다. 자신에 대한 피드백일 수도 있고 어려웠던 점, 달라진 점 등을 씁니다. 실행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실행하였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면 다음 실행을 위한 다짐이, 만족스러웠다면 스스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쓰는 행동일지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피하거나 탓하거나 자책하는 등의 행동이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후회하기를 반복하면서요.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지금껏 익숙했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이 바뀌면 생각도, 감정도 함께 달라지는 경험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행동을 달리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별일 아니구나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꽤 단단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추가로 보상 행동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